그럼 복소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예, 복소수가 뭔가요? 예, 강의록 보시면 예, 뭔가 이렇게 주저리 써 있는데 뭐 사실 다 알잖아요. 그쵸? 예, 뭐 다 쓰진 않겠습니다. 예, Z는 X 플러스 IY, XY가 실수일 때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복소수라고 부를 거고, 얘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걸 복소수 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대수적으로 정의를 할 때는 실수체 위에다가 I를, 그러니까 X 제곱은 1을 이제 포함하는 확대체가 돼. X 제곱은 1의 근을 포함하는 확대체가 되는 거고, 뭐 근데 복수 해석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봐도 그냥 뭐 그 다음에 뭐 선형대수의 관점에서는 뭐 예, R2라는 예, 집합에다가 그 연산을 새로 정의해 준 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뭐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튼 우리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똑같은 실수 연산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i라는 상수를 추가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x는 이 복소수 z의 실수부라고 부를 거고 y는 허수부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호로는 리얼 z라고 쓰고 y는 이미지 Z라고 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허수부도 실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i의 y를 하면 iy 전체는 실수가 아닌데 y만 따지면 y는 실수잖아요. 그렇죠? 허수부는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입니다. 예, 복소수가 주어지면 거기서 y만 가지고 오는 실수를 얘기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쓰진 않을게요.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허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 복소수의 크기를 정의를 합니다. 복소수의 크기는 뭐 크기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절대값 z는 원점에서의 거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 y라는 두 개의 실수로 표현이 되니까, 그러니까 r 제곱이랑 똑같이 집합적으로는 r 제곱이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복소수는 실수 평면 위에서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 평면 위에 있는 점 하나가 주어지면 얘의 x좌표, y좌표가 결정이 될 거고, 그럼 x좌표를 실수부, y좌표를 허수부라고 생각을 하는 z는 x 플러스 iy라는 점이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복소수 하나가 점 하나가 돼요. 좌표 평면 위에 점 하나가 되는 거고, 이 점 하나가 되면 당연히 뭡니까?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 z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 그리면 절대값 z는 당연히 x, y에 대한 식으로 계산 가능하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보통 이제 실수 평면에서의 거리라면은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점 P의 거리라고 하면은 짝대기 두 개를 써서 나타내잖아요. 노음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소수는 실수의 확장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수에서 쓰는 기호를 그대로 복소수에서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소수에서 쓰는 기호를 실수축에서만 생각하면 정확하게 실수에서 쓰는, 그래서 실수랑 똑같은 기호를 써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집합만 확장시킨 걸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원점과의 거리는 줄 두 개가 아니라 그냥 절대값 기호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썼을 때 z가 실수라면 우리가 아는 실수축 위에서의 절대값 z가 되는 거니까, 예, 그냥 복소 함수에서의 기호는, 예, 복소수에서의 기호는 실수에서 쓰는 기호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복소수의 실수부에서만 봤을 때 실수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실수의 기호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뭐 앞으로 배울 적분이나 미분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아무튼 예,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까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복소수라는 거는 집합은 R2 집합인데 두 개의 실수만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니까 거기에 실수 연산을 그대로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실수 연산은 뭐예요? 연산이 뭐가 있습니까? 합이랑 곱이 있어요. 그렇죠? 빼기 나누기는 그냥 합 곱의 역원이니까. 자, 그래서 합이랑 곱이 있고 그거 뭐 어떻게 주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x 플러스 iy랑 그 다음에 x1 더하기 iy1이랑 x2 더하기 iy2를 더하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해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i의 y1 더하기 y2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 i를 상수라고 생각을 하면, 실수랑 섞이지 않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i로 묶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곱셈도 마찬가지. 예. x1 더하기 i의 y1 곱하기 x2 더하기 i의 y2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분배 법칙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i 제곱이 들어가면 그 녀석은 실수로 처리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1, x2 마이너스 y1, y2 더하기 i의 x1, y2 더하기 x2, y1.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곱셈, 덧셈 연산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이제 완벽하게 복소수 집합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복소수 집합이라고 하긴 애매하네요. 집합은 그냥 R2랑 똑같은 집합인 거고, 어쨌든 복소수라는 수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연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집합 자체는 그냥 x 플러스 iy로 표현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연산에 대한 정의를 정의 1.1.2 강의록에서는 컴마로 표현을 했는데, 뭐 그건 그냥 단순히 표현 방법의 차이고요. z를 저는 x 플러스 iy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근데 얘는 R2, 집합적으로 R2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x, y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의록에서는 이 표현 방법을 쓴 거고, 저는 x 플러스 iy 표현 방법을 쓴 거밖에 없습니다. 뭐 둘 다 쓰니까 뭐 그대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쓰진 않을게요. 정리 1.1.1이고 정의를 했으면 연산을 정의를 했으면 그 연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론서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 안에서 그 과목 안에서 어쨌든 정리들이 성질들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산을 정의를 했으니까 그 연산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뭐 우리 다 아는 항등원 존재하고 역원 존재하고 교환 법칙 성립하고 분배 법칙 성립하고 그 다음에 그 역원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대한 얘기니까 뭐 굳이 다시 쓰진 않을게요. 그냥 뻔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연산을 하면 되더라.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쨌든 복소수라는 거는 이렇게 x 플러스 i, y로 표현이 되는 게 복소수라고 했는데 그럼 그 복소수 중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z라는 복소수가 있으면 이 z에 대해서 z바라는 녀석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z바라는 거는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고 뭐 이것도 다 아는 거니까 뭡니까? 실수는 그대로 두고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꾼 걸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켤레 복소수를 왜 켤레 복소수라고 하죠?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라는 표현은 좀 너무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켤레 복소수를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을 테니까. 근데 흔히 이 켤레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은 실계수 방정식이 있다면 그리고 실계수 방정식이 있다면 그 해가 복수해를 가지면 켤레 복소수도 반드시 이 방정식의 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켤레라고 부르는 거고 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정도 선에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또 허수 부분만 마이너스를 취했다라는 건 뭡니까? 복소수는 좌표 평면이 한 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허수 부분만 마이너스를 취했다라는 거는 x축의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z면 얘는 z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일단 기하학적으로는 x축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실계수, 물론 실계수여야 돼요. 이 계수가 복소계수면 그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실계수 2차 방정식에 하나가 근이 되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뭐 일단은 그 두 가지 정도만 신경 써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 이것도 역시 쓰지 않을게요. 정리 1.2.1이고 예, 켤레 복소수는 아까 예, 뭐냐라고 했냐면 실수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켤레를 씌운 거에 또 켤레를 씌운다라는 거는 대칭 이동하고 다시 대칭 이동 시킨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대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Z 바에다가 다시 바를 씌우면 여전히 Z가 될 거고요. 그렇죠. 이런 원리로 아니면 직접 계산으로 확인하시면 정리 1.2.1 뭐 금방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예. 자, 뭐 그 중에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건, 뭐 그 다음에 당연히 원점과의 거리는 대칭 이동 시켜봐야 똑같을 거고요.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실수 부분은 우리 그냥 x라고 쓴 거였어요. 그렇죠? z를 x 플러스 iy라고 했을 때 x, i가 없는 항, 예, 이 x 실수 부분은 예, 켤레 복소수가 y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예,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 2x가 나오는 거잖아요. 2로 나누면 되더라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얼 z라고 써도 얘는 z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허수 부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이미지 z는 뭐가 됩니까? 2분의 z 마이너스 바 z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에 i가 있으니까 z는 x 플러스 iy고 z 바는 x 마이너스 iy니까 두 개를 빼면 i 곱하기 예, 2y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i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미지 z는 순수하게 y, i가 빠져야 되니까 다시 i를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i분의 z 마이너스 z 바가 될 거고 그래서 실수 파트랑 허수 파트를 이렇게 표현 가능하더라. 이거는 예, 뭐 그냥 식을 보면 아 당연하지긴 한데 문제를 풀 때 가끔 필요한데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 정도 예,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네, z 곱하기 z바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x 플러스 iy 곱하기 x 마이너스 iy니까 합차 공식을 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 z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래서 크기도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것들 리얼 z, 이미지 z, 크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함수로 다루기에는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물론 Z바도 껄끄러운 녀석이긴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Z바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고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필요할 때 안 떠오르는 수가 있어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한 이그젠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그젠플 1.2.1이고요. 예, 곱의 절대값은 예, 각각의 절대값의 곱이랑 같더라 라는 거고 이거 뭐 사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해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값이라는 거는 결국 그 결과는 양의 실수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양의 실수로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또 절대값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예. 절대값보다는 절대값 제곱으로 계산했을 때 예,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해요. 계산하기. 그러니까 이거 보여라 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거 바로 루트로 하는 것보다 그냥 제곱으로 생각하는 게 나을 거고요.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은 제곱이랑 같더라만 보여도 충분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Z1, Z2의 제곱은 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Z1은 X1 더하기 I의 Y1, Z2는 X2 더하기 I의 Y2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냥 분배 법칙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곱한 다음에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그 녀석의 절대값의 제곱 그러니까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같다라는 거 뭐 간단하게 확인이 되고요. 네. 자, 근데 또 하나 배운 게 뭐냐면은 방금 이 얘기 했으니까 이거 당연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 뭐가 돼요? 절대값 Z1, Z2의 제곱은 Z1, Z2 곱하기 Z1, Z2의 바예요.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예, 정리 1.2.1에는 있는데 제가 말로는 언급을 안 했는데 뭐 해보면 간단하고요. 어쨌든 곱하기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의 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Z1, Z2 전체의 바는 Z1 바, Z2 바랑 같고요. 복소수의 곱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의 확장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 성립해요. 그렇죠? 그러면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얘를 묶어서 순서를 바꾸면 Z1, Z1 바, Z2, Z2 바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다 끝났네요. Z1, Z1 바는 절대값 Z1의 제곱이 될 거고 Z2, Z2의 바는 절대값 Z2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보여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Z1의 제곱은 X1 제곱 더하기 Y2 제곱, Z2의 제곱은 X2 더하기 Y2 제곱이니까 이거 계산한 거랑 이거 계산한 거랑 똑같다라고 보여주셔도 뭐 훨씬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뭐 보여주는 거 확인은 가능하고요. 증명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일단 다 알고 계시는 얘기, 예의상 안 하고 넘어가긴 찝찝하니까 언급만 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뭐 이 부분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앞에서 했던 뻔한 얘기보다는 다른 조금 복소수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소수라는 건 뭐냐면 복소 평면 위에 한 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좌표 평면이 복소수를 표현한다면 그냥 그거를 복소 평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복소 평면 위에 어쨌든 평면 위에 한 점이랑 복소수는 정확하게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평면 위에 한 점이라면은 우리가 평면 위에 한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이 평면 좌표계를 나타내는 방법은 직교좌표계도 있지만 x축에 대한 정사형이랑 y축에 대한 정사형으로 표현을 하는 직교좌표계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그냥 거리와 방향으로 표현을 하는 극좌표계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r, 그 다음에 원점에서 이 점을 향하는 방향을 뭐라고 표현을 하면 그걸로도 정확하게 점 하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방향을 표현하려면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방향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그래도 알고 있는 건 축이니까 축을 가지고 잡는 게 좋겠죠. 그렇죠? Y축으로부터 이 각도, X축으로부터 이 각도, 그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 기준은 X축으로 잡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X축으로부터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둔다면 어쨌든 세타만 정해지면 원점에서 뻗어 나가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고 그 방향에서 얼마만큼 가면 나오는 점 하면 정확하게 점 하나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r과 세타로도 이 점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좌표에서는 보통 실수평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극좌표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극좌표에서는 그냥 극좌표로서의 r, 세타 이렇게 표현하고 끝나는데 복소수에서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숫자로서 다뤄야 되는 거니까 실수의 확장으로서 다뤄야 되니까 그냥 이 표현을 좀 형식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뭐 그냥 사실 x는 뭐가 되고 y는 뭐가 그러니까 x랑 y를 r 세타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y는 r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뭐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러면 이 점 z는 x 플러스 iy라고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r 사인 세타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를 지수 형식 혹은 극형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뭐 근데 뭐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거 앞으로 우리 상당히 많이 쓸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2의 i 세타 승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예, 정의를 하는데 오일러 공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 식은 유도를 한 식이긴 해요. 근데 그 시스템상 유도 억지로,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 i라는 거, 그러니까 i라는 거에 대한 실체도 명확하지 않고 뭐 이런 상태에서 유도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하면은 그냥 논리 전개하기가 편해서 정의라고 나타낸 거예요. 근데 사실 굳이 이 i 세타라고 쓴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예,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이 i 세타 승이라고 둘 겁니다.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r로 묶을 수 있으니까 r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세타 승이 될 거고 2의 i 세타 승,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지수 표현이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지수 형식이고 이렇게 나타내면 극 형식일 수도 있는데, 뭐 그냥 퉁쳐서 뭐 이렇게 표현하든 이렇게 표현하든, 뭐 어떨 때는 지수 형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극 형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둘 다 뭡니까? 표현을 x, y가 아니라 r 세타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원점과의 거리랑 x축과의 각도로,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r이라는 거는 다른 표현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건 배웠죠? 원점과의 거리니까. 점 z의, 복소수 z의 원점과의 거리니까 절대값 z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기호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세타라는 거를 z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면, 그렇죠? z의 평각인데 그 평각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없으니까, 예, 이거는 기호를 정의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ARG의 Z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크기는 아까 얘기를 했죠, 그렇죠? 크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ARG의 Z는 편각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네. 자, 근데 미적분학에서 극형식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그냥 생각해 보셔도 알겠지만 극형식이라는 거, 편각이라는 건 뭐예요? 직교좌표는 한 점이 정해지면 여기서 정사형 내려서 이 정사형의 원점과의 거리, 여기서 정사형 내려서 이 정사형에서의 원점과의 거리 하면은 한 점 정해지면 x, y가 정확히 정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x, y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이 점은 딱 하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리와 편각으로 얘기를 하면 뭡니까? 크기는 점이 정해지면 정확하게 딱 하나 결정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편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각이 45도다. 4분의 파이다 라고 한다면 4분의 파이도 이 방향을 나타내지만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도 이 방향을 나타내고 4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도 이 방향을 나타내요. 그렇죠?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도 여전히 이 방향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편각이라는 거는 하나가 편각이 되면, 예, 하나가 편각이 되면, 예를 들어 세타 제로가 편각이라고 한다면은 2k 파이 더하기 세타 제로는 항상 편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각은 하나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복소수 z가 정해질 때마다 편각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편각을 하나로 고정시켜 주려면 뭘 해줘야 돼요? 세타의 범위를 한 바퀴, 2파이 범위로 제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제한하는 방식은 0에서 2파이로 제한을 해도 상관이 없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로 제한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제한을 하더라도 2파이 범위만큼만 제한을 하면 편각이 딱 하나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범위의 제한을, 예, 대문자 A를 써서 으뜸 편각이라고 부를 거고요. 예, 이때는 세타의 범위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로 제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으뜸 편각, 대문자 A를 쓰면 얘 범위는 이거를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0에서 2파이가 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더 많이 쓰나 봐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로 제한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 i 세타 승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식으로 유도될 수도 있는데 그냥 편의상 정의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식으로 유도하는 방식은 뭐 몇 가지가 있을 거고요. 뭐 저도 굳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거나 뭐 알아보진 않았는데, 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예, 익스포넨셜의 x를 그 테일러 전개로 나타내면, 예, 1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x 3승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i 세타를 집어넣으면은 i 세타를 집어넣으면 이제 x 자리에 i 세타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제곱이 들어가면은 i 제곱 세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세타 제곱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넣으면은 홀수항은 허수부가 될 거고 짝수항은 실수부가 될 거고 i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부는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누면 이 테일러 전개의 형식이 실수부는 코사인 세타의 테일러 전개가 되고 허수부는 사인 세타의 테일러 전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냥 마음 편하게 정의라고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의한 거예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를 2의 i 세타 승으로 정의한 겁니다. 뭐 되게 형식적인 얘기니까 이론을 얘기할 때는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중요하긴 한데, 문제 풀 때는 뭐 크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 있고요. 뭐 아무튼 보겠습니다. 예. 이그젬플 1.3.1이고요. 뭐 간단한 얘기. 중심이 Z0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라 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일단 지수 형식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R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지수 형식 말고 그냥 복소수 표현으로 Z에 대한 방정식으로 중심이 Z0고 반지름이 R이 원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원이 뭐예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평면이라면. 만약에 공간이라면 그건 구가 되겠지만 평면 위에서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럼 방정식으로 나타내라는 건 뭡니까? 그 점을 Z라고 할 때 그 Z가 포함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건가 라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니까 Z라는 점이 Z0랑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더라 라는 걸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정한 값이 정확하게 R이더라 라는 걸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거리는, 복소수에서 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복소수는 실수의 확장이니까. 예, 크기가 절대값 Z였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뺀 거의 절대값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뺀 거의 절대값이 R이더라. Z0는 정해진 값이고 R도 정해진 값이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Z를 다 모아놓으면 정확하게 원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그냥 복소수로 표현을 하면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얘를 극좌표로 극형식으로 그러니까 R과 세타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절대값이 R인 복소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절대값이 R이니까 Z-Z0는 절대값에 대한 얘기만 나왔으니까 얘를 극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극형식으로 나타낸다면 크기는 R이니까 평각은 뭡니까? 아무거나 상관이 없죠.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Z-Z0는 R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세타인데, 세타는 뭐 일단 여기서는 굳이 으뜸 평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모든 실수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끝났죠? 사실 뭐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근데 뭐 굳이 더 쓴다면 Z는 Z0 넘겨주면 Z0 더하기 R에 뭐 똑같은 표현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방금 정의한 표현대로 2의 I 세타승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중심 Z0에서 반경 R인 원을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정리 1.3.1도 뭐 되게 형식적인 겁니다. 뭐 굳이 이거를 정리로 안 하더라도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시겠지만, 두 개의 곱은, 두 복소수의 곱은
뭐 곱하면 직교좌표일 때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다 확인하셨잖아요. 저 분배 법칙 이용해서 쓰면 됐었고요. 예, 그렇지 않고 극좌표로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지수 형식으로 나타냈다고 하면 두 개의 곱은 크기는 크기끼리 곱하면 되고, 예, 그 다음에 평각은 평각끼리 더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뭐 예,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근데 뭐 이게 왜 정리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2의 i 세타 1승 곱하기 2의 i 세타 2승을 하면 거듭제곱이니까 당연히 거듭제곱의 곱은 합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 이거 그냥 i로 묶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정리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뭐 사실 계산하는 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정리를 따로 떼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2의 i 세타 승을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정의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얘는 밑도 끝도 없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산으로서의 성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수해서 생각하는 지수랑 똑같은 개념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곱해지면 곱셈에 대해서 그냥 지수들의 덧셈으로, 위에 있는 녀석들의 덧셈으로 바뀌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 확인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고요. 그냥 식만 대입해 보면 되는 거고요. 예. 일단 뭐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익스포넨셜의 표현에 대한 거는 결국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형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정말로 이렇게 나오는지 알려면 이 표현이 아닌 코사인이랑 사인의 표현으로 바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뭐 그래도 정리니까 증명이라고 한다면, 예, Z1 곱하기 Z2는 R1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세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R2의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i의 사인 세타 2가 될 거고요. 뭐 이 이후로는 할 필요 없죠. 그래도 뭐 예의상 적어주면 R1, R2에 이거 두 개 곱하면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허수부 두 개 하면 다시 실수부가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허수부는 i의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 됐죠? 이거 삼각함수 합공식에 의하면 코사인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허수 부분도 역시 삼각함수 합공식에 의하면 코사인 사인 더하기 사인 코사인이니까 사인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R1, R2 그대로 두고 정의에 의하면 코사인 평각 더하기 i의 사인 평각은 익스포넨셜 i의 평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의 i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의 i 세타라는 거는 그냥 코사인 더하기 i의 사인으로 정의를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곱에 대해서는 지수랑 똑같이 계산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따름 정리로 드무아브로의 공식 굳이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에 n승을 한다는 얘기는 평각에 대해서만 n승을 한다는 얘기는 평각을 뭐 한다고요? n번 더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n번 곱한다는 거는 평각에 대해서는 평각을 n번 더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의 전체의 n승은 코사인 n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n 세타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그젬플 하나 남았는데요. 이그젬플 뭐 굳이 이 개념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니까 10분 쉬었다가 이거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쉬었다 할게요.